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외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자식 홀대하는 집에는 절대로 시집가면 안 된다고요. 자식이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그런 자식을 홀대하는 건 분명히 그 집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 곳에 시집가서 시집살이 힘들게 할까봐 무척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서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족끼리 결속이 너무 강한 집안은 피하라고 말이죠. 그 안에 네가 가족으로 인정받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결국 제가 소외감을 느낄 거라고 하셨죠. 그런데 외할머니께서도 모르는 게 있었나 봐요. 결혼을 해보고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가족도 있더라고요. 그런 곳을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희 시댁은 처음에는 정말 잘해주셨어요. 어머, 어서 와요. 우리 아들한테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맞아요, 언니. 오빠한테 여자친구가 있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저희끼리 결혼 이야기를 끝내고 시댁에 갔을 때 시모와 시누는 저에게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남편 나이가 당시에 38이었고 저도 동갑이었으니 저희 집에서는 빨리 시집가라는 느낌이었고 남편 집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설렘과 긴장을 안고 들어간 시댁에서 저는 의외의 상황과 맞닥뜨렸어요. 근데 얼마나 사귀었어요? 오래 사귀었어요? 저희 1년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사귀었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 나왔고요. 어머, 1년도 안 됐는데 결혼 이야기 하는 거야? 요즘 애들 그렇게 빠르게 결혼 선택했다가 이혼도 많이 하잖아. 그래도 연애를 2년 정도는 해보고 결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 집에서는 벌써 결혼하라고 난리라서요. 이 사람이 워낙 괜찮은 사람이라 저도 한다면 빨리 하고 싶고요. 저는 남편을 보며 싱긋 웃었죠. 남편은 순박하고 착한 사람으로 저와 잘 맞았어요. 우리 아들이 괜찮기는 한데 이렇게 쉽게 결정해도 되나 모르겠네. 상견례도 솔직히 나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고 좀 더 사귀어보고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분명 반기는 표정이었는데 입으로 나오는 말은 그와 정반대였거든요. 계속 상견례를 미루면서 결혼을 더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그런 이상한 말만 하더라고요. 보통은 나이 40이 다 되어가는 노총각 아들은 빨리 결혼시키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오히려 더 늦추고 있더군요. 저는 그런 그들의 행동에 지지 않고 말했어요. 더 사귀어봐도 똑같은 거면 그냥 같이 사는 게 맞죠. 혹시 집안에 어떤 사정이라도 있나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 표정이 싹 변하더군요. 그것도 남편이 보지 않는 곳에서만요. 그날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른 채 그렇게 나와야 했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 저를 향한 무척 교묘하고 은근한 괴롭힘이 시작됐어요. 저를 싫어하는 건가 생각했는데 저를 초대해 식사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서 와요. 차린 건 많이 없으니까 많이 먹어요. 정말 복스럽게 잘 먹어서 보기 좋아. 아, 근데 우리 예비 며느리는 좀 덜 먹어도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 제 통통한 몸을 아래 위로 쳐다보며 은근히 제 외모를 깎아내리더군요. 안 그래도 제가 살집이 좀 있는 편인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순간 속이 확 뒤집히더군요. 뚱뚱한 사람에게 진짜로 뚱뚱하다는 말을 하면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참았어요. 설마 날 비꼬는 건 아닐 거라 생각했죠. 절 비꼬아봤자 뭐 하겠어요? 그리고 드레스 입어야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말 했을 수도 있지. 정말 10번, 100번도 넘게 저를 합리화시켰죠. 그리고 남편도 저를 위로해줬어요. 그런 말을 시모에게 들을 때마다 남편은 저한테 그랬거든요. 괜찮아. 난 토실토실한 자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결혼하자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로 우울해하지 마. 내 눈에만 예뻐 보이면 되니까. 정말 지금 생각해도 참 사랑꾼인 저희 남편이죠. 그런 남편 아니었으면 진짜 다 때려치우고 싶을 만큼 재수없는 게 시모였죠. 그리고 그런 재수없는 사람이 시모 하나만은 아니었어요. 하루는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신우와 남편이 대화를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 있는 화장실인데 방음이 잘 안 되는 건지 둘이 화장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서 그런 건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신우가 어이없는 소리를 남편에게 하더라고요. 오빠는 저 사람 어디가 좋아서 만나? 예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직업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도 가끔씩 정색하는 거 봤거든? 게다가 나까지 무시하는 시선 보낸다니까. 그것도 오빠 없을 때만. 화장실 안에서 그 이야기 듣는데 누구 이야기인가 싶었어요. 그런 적 없고 그런 짓만 당했는데 제가 대체 누구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어쨌든 나는 그 여자랑 오빠 결혼하는 거 싫어. 오빠가 결혼 다시 생각해보면 안 돼? 더 이상 듣고 있기 싫어서 일부러 화장실 문을 요란하게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셀쭉한 얼굴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정말 갈수록 이해 불가였어요. 제가 대체 뭘 했길래 이 사람들한테 이런 취급을 받는지 도무지 짐작 가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남편은 그런 방해에도 절대로 낚이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남편을 시모와 신우는 번갈아가며 괴롭혔어요. 은근한 전략이 안 먹히는 것 같으니 그 후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남편에게 요구하더라고요. 나는 저 애를 며느리로 삼기 싫어. 덩치도 크고 얼마나 게을러 보이니? 그렇지 않아도 너희 아버지 암 때문에 병원에 계시고 할머니도 요양원에 계시는데 저런 애가 들어와서 도움이 될 리가 없잖아. 그래, 오빠는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없어. 더 괜찮은 사람이 있을 건데 왜 저런 여자를 데려와? 나는 이 결혼 절대 반대야. 그리고 오빠도 알잖아.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했다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랑 인연 끊고 싶으면 그 여자랑 결혼하던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말로 남편을 괴롭혔더군요. 저는 덩치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게으른 성격은 아니었어요. 행동하는 것보다 많이 먹어서 그렇지 체력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그대로 놓아버릴 정도로 포기가 빠른 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물고 늘어지는 편이었죠.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자고로 연애라는 건 주변에서 말릴수록 더 불타오르는 거라고 하지 않던가요? 친구처럼 잔잔하고 평화롭던 저와 남편의 사랑은 방해꾼의 등장으로 뜨겁게 불타올랐거든요. 저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정당한 이유도 없이 까이는 건 제 성격에 맞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게 제 성격이라 저도 시모와 신우 몰래 준비를 좀 했어요. 남편이 결혼을 일찍 하려는 이유는 시부에게 결혼한 자신을 보여주려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시부가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제가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아버님 많이 안 좋으신 거야? 나와서 밥 한 끼 정도 못 하셔? 외출은 가능하셔. 다만 집에서 모시기 어려운 상태라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는 거거든. 아예 밖으로 나오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말에 저는 일이 쉽게 풀릴 거라 생각하고 웃어 보였어요. 그리고 주말 시부의 컨디션이 좋을 때 시간을 정해 시부의 외출을 감행했어요. 물론 시부에게는 당일 가서 말씀드렸어요. 미리 말하면 시모와 신우가 또 깽판 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입을 옷은 남편이, 남편의 신발과 넥타이는 제가 준비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시부를 대면시켰죠. 아유, 이렇게 귀한 딸을 시집 보내려면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아니요, 저희 애가 많이 모자랍니다. 일하느라 집안일도 잘 못 거들어서 처음에는 많이 부족할지 몰라요. 그래도 애정으로 봐주세요. 못하는 걸 못한 채로 두는 아이는 아닌지라 조금씩 잘해 나갈 거예요. 예, 제가 몸이 이 모양이라 아들놈 장가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며느리가 그걸 이뤄주는 것 같아 고맙네요. 그리고 입원한 동안 아들 통해서 며느리가 이것저것 제 편의를 많이 봐줬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야무지니 우리 아들은 복 받은 거지요. 시부가 입원한 동안 남편을 통해서 시부에게 이것저것 챙겨줬거든요. 특히 병원 생활로 입맛 없을 것 같은 시부를 위해 맛있는 음식도 많이 넣어드렸고
안에 있을 때 심심하지 마시라고 좋아하시는 책도 많이 보내드렸거든요. 그렇게 여러 면으로 도장을 쾅쾅 찍어 놓은 보람이 있었어요. 시부가 저를 무척 좋게 봐줬어요.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어서 나를 잡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야 좋지요. 최대한 빨리 잡아서 제가 손주라도 볼 수 있으면 정말로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원했던 그 말이 시부의 입에서 나왔어요. 시부 덕분에 저희는 결혼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날짜 잡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소소한 이야기로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그제야 시모와 신우가 뛰어오더군요. 사실 두 사람에게도 상견례 한다고 미리 말해놨거든요. 시부가 온다는 이야기만 쏙 빼놓고 말이죠. 당연히 제가 전화하니 네가 뭔데 멋대로 상견례 날짜 잡냐며 가지 않을 거라고 코웃음 치던 시모였는데 시부가 있다는 걸 남편에게 뒤늦게 듣고 놀라 달려온 거였어요. 이게 뭐 하는 거야? 당황한 시모와 신우를 앞에 두고 시부가 말했어요. 당신 도대체 이런 중요한 날 왜 늦은 거야? 너도 상견례 계속 미룬다는 말은 들었다만 이런 자리에까지 늦어? 여보,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당신 아파서 그런 거면 그런 생각 버려요. 당신 지금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그리고 저는 지금이 기회라는 걸 잘 알았어요. 시모와 신우가 왜 저를 탐탁지 않아 하는지 물어볼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요. 어머님, 그런데 이 사람도 이제 곧 40인데 결혼을 미루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나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양가 집안에 나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40이 다 돼가는 저희가 1년 정도 사귀었으면 많이 사귄 거라 생각하는데 정말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왜 이 결혼을 더 끌어야 하는지 저희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납득하고 그 말에 따르던 말던 하죠. 시모가 또박또박 할 말 하는 저를 살짝 째려보더군요. 저도 엄마 아빠 위세가 있으니 무섭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부가 있는 앞이었잖아요. 아들의 결혼을 그 무엇보다 축복하고 좋아해주는 시부가 있는데 제가 뭐가 겁나겠어요? 시부 위세를 등에 업고 물었죠. 그랬더니 시부도 말하더라고요. 그래, 내 며느라가한테 다 들었어. 대체 왜 그런 짓을 했어? 듣고 있으니 내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언제든 빨리 결혼시키고 싶다며. 나한테 한 말이랑 애들한테 하는 말이 왜 달라? 그러자 시모가 입을 꾹 닫더군요. 뭔가 있는 것 같았지만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부에게도 말하지 못할 만큼 비밀스럽고 문제가 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였죠. 그날을 기점으로 제 안에서 시모는 꿍꿍이가 있는 사람 1위에 올라섰어요. 그렇지만 시부를 끌어들인 보람이 있었는지 결혼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다음해 말까지 기다렸어야 할 뻔했거든요. 결혼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성가시게 하던 시모는 시부의 전화 한 통이면 쪼그라들어서 결혼 준비는 문제없이 해나갔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건 남편의 통장 관리였죠. 남편은 매달 50만 원씩 시모에게 용돈을 주고 있었어요. 솔직히 너무 많다 싶었지만 그건 남편이 자기 부모에게 주는 거니 제가 손댈 부분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게다가 시모도 조모와 시부를 돌보느라 많이 힘든 건 사실이었거든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조모도 살아계시는데 1급 시력장애와 노환으로 요양원에 계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시모는 본인의 남편 병간호도 해야 하고 시어머니의 병간호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직장을 다니지는 않지만 힘든 일을 하는 분이니 그 정도 용돈 드리는 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6년쯤 지났을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황이었어요. 시모와 신우는 마주칠 때마다 저를 노려보긴 했지만 예전처럼 막무가내로 굴지는 않았어요. 이미 결혼을 했으니 더 이상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때쯤에는 남편과 제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분위기가 누그러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모와 신우가 아이에게 뭔가 사주거나 엄청 예뻐하는 건 본 적 없지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남편에게 엄청 화를 낸 적 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약간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저한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어머니가 우리 아이 안아주지 않아도 너무 마음 쓰지 마. 사실은 어머니가 새어머니거든. 그래도 여태껏 나 키워주셨어. 그러니까 그 부분은 깊게 생각하지 마. 어머니도 핏줄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겠지. 나 키워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 이상 바라면 욕심이지.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이 사람들이 왜 남편 결혼에 그다지 흥미가 없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됐죠.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결혼을 늦게 가든 노총각으로 늙어 죽든 상관 안 한 모양이다 싶었어요. 솔직히 애가 생긴 후 제가 애와 떨어질 수 없다 보니 시댁과 만남을 계속 피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얼마 전 시모가 외출하려다 계단에서 구르는 바람에 다리뼈가 골절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골절된 뼈가 붙을 때까지 병원에 입원했는데 나올 때 저희가 시댁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가는 차 안에서 시모가 툭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우리 집 말고 너희 집으로 가자. 네? 저희 집이요? 그래. 시어머니가 다쳤는데 너희는 그냥 집에만 내려다주고 갈 생각이었니? 지금 당장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데 목발 짚으니 겨드랑이랑 어깨도 너무 아프고 온몸이 별로야. 그러니 너희가 내 수발 좀 들어야겠다. 저는 당황했어요. 이제 막 새돌이 된 아기가 있는 맞벌이 집이었어요. 남편은 야근이 잦았고 저는 퇴근과 함께 육아 시작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시모까지 떠맡으라는 건 너무한 일이었어요. 어머님, 저희 맞벌이에요. 게다가 애까지 키우고 있어서 어머님 수발 드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가씨 댁에 가 계시는 건 어때요? 아가씨는 혼자 사는 데다가 일도 재택근무인 걸로 아는데. 언니,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결혼도 안 한 제가 어머니랑 같이 살면 어떤 인간이 나랑 연애하고 싶겠어요. 나 평생 노처녀로 늙어 죽게 만들려고 작정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에 맨입으로 해달라는 것 자체가 좀 경우 없는 일 아닌가요? 어머님이 평생 아프실 건 아니잖아요. 다리만 나으면 집으로 돌아가실 텐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저희도 그냥 모셔달라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께 드리는 용돈에 더 못해서 한 달에 100만 원 어머님 편으로 붙여드릴게요. 그걸로 어머님 모셔주면 될 것 같은데. 꼴랑 100만 원으로 누구한테 그딴 일을 시켜요? 그리고 그 100만 원 중에 절반은 엄마 용돈이잖아요. 사람을 그따위 싼값에 부려먹어도 되는 일이에요? 200만 원 맞춰주면 생각해 볼게요. 상상을 초월한 금액에 슬금슬금 열이 나더군요. 아가씨, 보자하니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자식이 남편뿐이에요? 아가씨도 어머님 모실 자격 충분한데 그럼 저희한테 돈 주세요. 그 돈 받고 제가 일 그만두고 어머니 모실 테니까. 그만해라. 아들이 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일이지. 너가 모시기 싫어서 내 딸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먼저 돈 이야기 꺼낸 건 아가씨예요. 어쨌든 저희는 상황상 어머님 못 모시니까 아가씨랑 저희랑 모은 돈으로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라도 받으세요. 아들아, 네 와이프 하는 거 보고 할 말 없니? 내가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든다고 누누이 말하지 않았어. 이거 봐라. 아픈 엄마 모시고 싶지도 않다며 네 누이 동생한테 미루는 것 좀 봐.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겠어? 어머니, 저도 어머니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저희 상황도 생각해 주세요. 저도 야근 많고 이 사람도 집에 와서 독박 육아해서 정말로 어머니 모실 시간 여유가 전혀 없어요. 병원이라도 들어가 계시면 자주 찾아뵙고 원하는 거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괜찮아지면 집으로 오시면 되고요. 뭔가 남편이 한마디 해주길 바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시모가 기가 찬 듯 남편을 쳐다봤어요. 너 결혼했다고 사람이 바뀌었네. 예전에는 내가 하란 대로 꼬박꼬박 해주더니 이제는 그런 거 해줄 필요 없니? 그것도 다 네 와이프가 뒤에서 시키는 거겠지? 와이프한테 제발 뭐라고 하지 마세요. 대체 왜 이러세요? 어쨌든 저희는 거절했으니까 동생이랑 상의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렇게 남편은 시모와 신우를 시댁에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저희 마음속에서만 끝난 일이더군요. 예, 너 정말로
나 수발 안 들 거니? 이래서 키워준 은혜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신경을 썼는데 지금 와서 나한테 이딴 취급을 받게 해? 오빠, 진짜 너무해. 어떻게 나한테 엄마를 맡으라고 할 수 있어? 오빠가 인간이야? 두 사람이 교대로 남편을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아주 거머리가 따로 없을 정도였죠. 시모는 전화통화로, 신우는 찾아와서 남편을 괴롭혀댔어요. 그렇지 않아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이 피로로 늙어가기까지 하니 저도 이제는 못 참겠더군요. 시모와 신우에게 한마디씩 하려다가 남편 말이 생각나서 그것도 못할 짓이더라고요. 자기 키워준 어머니라며 이해해달라는 그날의 남편 목소리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시모를 저희 집으로 데려오도록 했어요. 다만 딱 두 달만 봐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신우에게 돈도 받아내고 싶었는데 신우가 제대로 된 일도 안 하고 다니니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받지 않고 시모를 봐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온 첫날부터 저에게는 지옥과 다름없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점심 식사도 다 해놔야 되는 거 아니니? 반찬이 빈약해서 뼈가 낫겠어? 네 자식이 아팠어도 이리 성의 없이 했을까? 저녁밥이 느끼해서 그런지 상큼한 과일이 먹고 싶구나. 냉장고에 들어있던 건 신선하지 않으니까 나가서 좀 사와. 복숭아나 메론 같은 걸로. 시모는 정말 진상 중에서도 상진상이었어요. 집에 없는 와중에도 전화를 해서 저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했고 집에 와서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애를 볼 시간도 없이 휘둘렸어요. 정말 온갖 트집을 다 잡더군요. 그렇게 2주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2주 동안 시모는 한 번도 시부나 조모에 대한 이야기를 묻지 않더군요. 시모가 시부의 병간호를 책임지고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모도 시부도 서로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걸 보고 의아한 기분이 들더군요. 따로 남편에게 말해서 함께 시부의 병원으로 향하기로 했어요. 조모가 있는 요양원은 그리 멀지 않았기에 거기부터 들리기로 했어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조모 병원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모 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지난달에는 방문을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저희한테 이상한 말로 인사를 전하더군요. 어머, 얼굴 잊어버리겠어요. 사실은 어르신도 보호자분들 오시길 엄청 기다렸거든요. 그래요? 저희 주 보호자는 저희 어머니인데 언제 오고 안 오셨는지 알 수 있나요? 잠깐 차트 볼게요. 그러면서 컴퓨터를 훑는 간호사의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드디어 찾았는지 밝은 얼굴로 제게 말해줬어요. 6개월 전에 한 번 오신 거로 되어 있네요. 어머님이 오셨다고 차트에 적혀 있어요.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오는데 시모가 6개월 동안 안 온 걸 보니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러고 보니 저희가 수발 들고 있는 와중에도 조모와 시부를 신경 쓰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상한 일 투성이었지만 면회 중에 그 생각만 할 수도 없으니 얼른 시조모를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저희 왔어요. 아이고, 그래. 우리 새끼 왔니? 네, 지난달에는 죄송해요. 어머니도 다치시는 바람에 경황이 없었거든요. 밖에서 사온 음료를 옆 침대분들에게도 챙겨주고 조모를 휠체어에 태워 요양원 내에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시모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만큼 청력이 예민하셔서 갑자기 고함을 질러대는 치매 노인과 같이 있는 걸 싫어하셨거든요. 우리 손자, 손 좀 잡아보자. 눈이 잘 안 보이는 시조모께서 남편의 손과 팔, 얼굴을 더듬거렸어요. 너 혹시 살 빠졌니? 건강 챙겨야 한다. 너는 어릴 때부터 몸이 허약해서. 그러더니 손자 손을 꼭 잡고는 머뭇머뭇 한마디를 꺼내셨어요. 너 혹시 너희 엄마 때문에 힘든 건 아니지? 남편이 아무 대답하지 않자 조모가 남편 손을 더 꼭 잡았어요. 내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았어야 했어. 이런 곳에 들어오지 말고. 너 혹시 네 새엄마가 너 버리려고 한 건 기억하니? 순간 저도 남편도 흠칫 굳었죠.
설마 이런 내용을 말해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엄마가 진짜 그랬다고요? 그래. 그 뒤로도 너 키우기 싫다고 나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거 내가 따끔하게 일러 보냈다. 그런데 이상하지? 너 다 크고 나니까 그런 말이 없어. 너 성인 될 때까지 주구장창 와서 네 욕만 하던 년이. 남편은 자신을 길러준 새엄마에 대해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옆에서 봐온 제 눈에도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게 가식이었고 남편이 미성년자 시절 내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런 말이 없었나 의아했어요. 성인이 된 후에도 남편은 시댁에서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분명 얼굴 마주치는 건 똑같은데 성인이 되기 전과 된 후의 모습이 달랐을까요? 남편은 골똘히 뭔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도 조모 말에 충격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었으니 남편보다는 충격을 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곁에서 조용히 남편을 토닥여줬어요. 시조모와 면회를 끝나고 시부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남편은 뭔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런 남편의 모습이 어색했지만 옆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그리고 시부 병원에 도착해서 남편이 한 일은 시모가 언제 병원에 왔었는지였어요. 생각보다 시부 병원에는 자주 왔더군요. 시부가 입원한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는데 1, 2주마다 꼬박꼬박 왔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보다는 남편이 좋은가 보다 싶었는데 시부 말을 들어보니 그건 또 아니더군요. 아버지, 저 왔어요. 혹시 어머니가 자주 찾으셨어요? 자주 찾아왔다 마다. 아주 올 때마다 귀찮아 죽겠다. 너 혹시 네 어머니 홀대하고 있는 건 아니냐? 시부의 갑작스러운 말은 시모와 정반대였죠. 남편이 갸웃하더니 시부에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고서야 너희 엄마가 와서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 네가 요새 서운하게 대한 건지 결혼하고 나서 엄마한테 관심을 안 줘서 그런 건가? 자꾸 자기를 보험금 수령자로 해달라. 집은 딸한테 주라며 나한테 요구를 하잖아. 요새 네 동생이 너희 엄마 모시고 있다던데 어머니 잘 들여다보고 신경도 쓰고 그래라. 네가 자기한테 신경 안 쓴다고 딸밖에 없다며 지금 살고 있는 집 명의 네 동생 앞으로 돌려달라는데 네 엄마가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런 소리를 했겠냐. 이제 너도 엄마 알아서 챙겨드리고 그래. 보험금 수신인을 바꿔달라는 말이 이렇게 무섭게 들리긴 처음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럼 동생은 별말 없었어요? 너희 할머니 돌보는 것도 네 여동생이 하고 싶다고 하더구나. 그것 때문에 매달 돈 필요하다고 해서 돈 좀 주고 있어. 50만 원씩. 저와 남편은 순간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조모 병원에 넣어두고 돌봐주지도 않던 신우가 돈까지 받아갔다는 이야기에 남편 눈이 뒤집어졌어요. 왜냐면 조모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본래 주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는데 주 보호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그 다음 보호자에게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간호사가 남편에게 매번 전화를 했어요.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챙겨달라고 말이죠. 그래놓고 지금 시무마저 우리에게 넘기고 자기는 아무런 노력 없이 돈만 챙겨가고 있었으니 남편이 느꼈을 배신감이 상상도 되지 않더군요. 시부 옆에서 수발들면서 시부에게 뭐라도 뜯어내려고 안간 힘을 쓰는 시모의 모습을 본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안 좋았고요. 사실 시댁 재산권은 전부 시부에게 있거든요. 여태껏 아무것도 안 주고 틀어지고 있으니 시모가 안달이난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돌아오자마자 시모에게 따지더군요. 어머니, 혹시 제 결혼 반대한 거 제가 드리는 돈 때문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뜬금없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시모가 웃더군요. 남편은 그에 지지 않고 말했어요. 할머니한테 듣고 오는 길이에요. 저 성인 될 때까지 저 키우기 싫다고 그러셨다면서요. 어릴 때는 고아원에 갖다 버리라고 했다던데 사실인가요? 너 설마 그 늙은 노인 말만 믿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옛날 일이야. 나도 기억도 안 나는 옛날 일.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보험금 수령인 바꿔달라. 동생한테 유산 물려줘야 한다. 그렇게 열심히 개수작 부리신 거예요? 고아원 갖다 버리라고 할만하네요. 어릴 때 갖다 버렸으면 아버지 보험금이며 유산 다 어머니랑 동생 나눠 가지는 건데 안 그래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내가 여태껏 너희 집안에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지? 젊어서는 너랑 딸 뒤치다꺼리 해야 했고 늙어서는 할머니랑 네 아버지 병수발 들어야 했어. 그리고 내가 네 엄마고 내 남편 본처인데 당연히 그건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렇죠. 어머니가 진짜로 그런 일들을 했으면 당연히 모든 걸 받을만 하죠. 그런데 왜 아버지한테 거짓말하셨어요? 지금 어머니 모시고 있는 건 저인데 동생이 모시고 있다고 거짓말하셨잖아요. 그리고 할머니 병원에 가본 적은 언제예요? 반년도 넘게 가보지도 않았던데 그거 아버지도 알고 있긴 해요.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 모시겠다고 해놓고 반년 넘게 와보지도 않고 여태껏 그런 명목으로 아버지한테 돈을 얼마나 받아가셨어요? 내가 받아가긴 뭘 받아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이지. 그리고 너 이러는 거 아니다. 여태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남편은 시모 말을 무시한 채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우가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말하더군요. 앞으로 어머니 네가 모셔. 난 모실 생각 없으니까 당장 와서 데리고 가.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1억이야? 오빠가 봐주기로 했잖아. 왜 말을 바꿔? 그리고 엄마가 무슨 짐이야? 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그럼 네가 애초에 데려가던가. 왜 나한테 맡겼어? 너희 엄마잖아. 나도 키워준 은혜 다 갚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한 달에 50만 원씩 20년을 꼬박 들였어. 그리고 어머니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너한테 전화한 적 있어? 나한테 전화 와서 다 해먹었지. 갑자기 왜 이래? 오빠 진짜 웃긴다. 우리 엄마가 오빠 키워준 은혜는 생각도 안 해?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가면서 오빠를 키웠는데. 그리고 우리 엄마 없었으면 오빠도 엄마 없이 불쌍하게 자랐을 거면서 이제 와서 버리는 거야? 그래서 돈 줬잖아. 내가 벌어서 매달 용돈 줬잖아. 20년을 처먹었으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보기 싫었으면 애초에 아버지랑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죽어도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 딸, 너희 오빠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너희 할머니 전화 받고 와서는 나를 돈이나 탐하는 여자로 몰아가는데 미쳐버리겠어.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게 아닌데 내가 그때 왜 애 있는 남자랑 결혼했나 몰라. 다리도 지금 덜 붙었는데 나 쫓아내려고 난리가 났어. 네가 어떻게 좀 해줘. 오빠, 이러면 나도 아빠한테 다 잃을 거야? 일러 이르라고. 그러면 나도 똑같이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 너 할머니 모시겠다고 해놓고 요양원 처박아 놓고 반년 동안 가보지도 않고 필요하다는 물품 넣어주지도 않은 거 내가 다 말할게. 그럼 되겠네. 남편 말에 신우가 입을 딱 닫더군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 대꾸할 말이 있을 리가 없죠. 뭐가 됐든 난 절대로 엄마 안 모셔. 부양 안 할 거야. 어머니 기분 좋으시겠어요. 하나뿐인 딸이 절대로 어머니 수발은 안 든다네요. 근데 어쩌죠? 이제 저도 당신 자식 아닌데. 친자가 아니니까 부양 의무는 없는 거 맞죠? 친자식한테 부양하라고 하세요. 남편은 그 길로 시모를 강제로 끌어내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신우 집 앞에 시모와 시모가 가지고 온 짐을 덜렁 내려놨죠. 시모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더군요.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부모를 노상에 두고 가는 놈이 어딨어? 두고 봐라. 내가 너 용서 안 할 거야. 누가 부모예요? 자식 버리려던 계모 주제 부모? 웃기고 있네. 남편은 시모와 신우의 연락을 싹 다 무시하고 시부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시부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시부가 그간의 이야기를 듣고는 충격을 받아 시모를 불러냈어요. 시모는 억울한 표정 한껏 지으며 신우와 들어오더군요. 여보, 내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 알아요? 당신 없다고 저 녀석이 나를 얼마나 홀대하던지. 뼈가 다 붙지도 않았는데 저를 강제로 쫓아내더라니까요. 당신 딸 집에 있는 거 아니었어?
나한테는 딸이 수발 다 든다고 했잖아. 그제야 자기가 말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는지 입술을 꽉 닫더군요. 그래놓고 나한테는 아들 녀석이 잘못한 것처럼 말을 했어? 도대체 이유가 뭐야? 그리고 당신, 어머니 요양원에 모셔놓고 어떻게 반년 동안 병문안을 안 가볼 수가 있어? 며느리잖아. 그러라고 돈도 줬잖아. 나한테 오는 길에 어머니 뵙고 왔다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 그래놓고 뭐? 보험금 수령인을 당신 앞으로 해달라고? 당신 같은 거짓말쟁이한테? 여보, 제가 하는 이야기 믿지 마요. 그거 다 우리 이간질 시키려고. 이간질은 무슨, 내가 병원에 전화해서 직접 알아봤는데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나 병원에 입원하면서 딱 한 가지 부탁했어. 어머니 잘 좀 모셔달라고. 그런데 보라는 어머니는 안 보고 나한테 찾아와서 돈 뜯을 생각만 해? 아버지, 어머니한테만 뭐라고 하지 마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죠. 그래, 안 되겠지. 네 엄마처럼 너도 나한테 거짓말하고 할머니 내버려 뒀잖아. 도대체가 내가 입원한 동안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당신, 지금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주민등록 말소 신청할 테니까. 여보, 아버지! 나 부르지 마라. 가만 보니 우리 아들 결혼 계속 미룬 것부터 이상하다 싶었어. 나하고 말할 때는 빨리 장가 보내야 한다더니 장가 간다는 애한테 못 가게 막은 거 아들 돈 때문이지? 우리 아들이 돈 벌어서 당신한테 돈 주고 내가 당신 고생한다고 생활비조로 돈 주고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편하게 지내려고. 결국 시부의 불호령에 시모와 신우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정말로 시부는 시모의 주민등록을 말소시켜버렸어요. 두 사람은 재혼인데다가 등본상으로는 배우자가 아닌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서 가정이 좀 단순했죠. 이혼도 필요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된 게 아니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시모가 몇 달 있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튈 생각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시부 쪽이 아닌 시모 쪽에서 혼인신고는 안 하겠다고 했고 그 뒤로 계속 이렇게 혼인신고 안 하고 살았다더군요. 그러다 남편이 결혼하고 시부가 곧 죽을 것처럼 병원에 들어가 있으니 그제서야 재산을 챙길 생각으로 중간에서 날조하고 다닌 거였죠. 자기들에게 재산을 주기를 원한 거고요. 참 대담한 건지 미련한 건지 그렇게 시모가 주민등록지도 없이 붕 떠버렸어요. 그러자 시모와 신우가 매일같이 시부에게 찾아가 눈물로 애원을 하더라고요. 여보, 제발 우리 좀 살려줘요. 이제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주민등록만이라도 당신 앞으로 해줘요. 네? 잘못을 빌지 않고 자기 불쌍한 것만 내세운 꼴을 보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싶었죠. 내가 미쳤어? 여태껏 우리 집 재산 갉아먹고 있던 인간들한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해? 내가 당신한테 여태 못한 게 뭐가 있어? 그런데 내 아들을 불효자로 몰아서 나랑 이간질을 시키려고 했어? 그러고 나서는 내 재산 다 당신 딸이랑 나눠 가질 생각이었냐고?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딸, 너도 아버지한테 뭐라고 해봐. 엄마 그러면 네 밑으로 들어가도 되겠니? 난 이렇게 혼자서는 못 살아. 넌 진짜 내 딸이잖니. 그렇게 엄마를 소중히 생각하던 신우도 수발 들라는 말 앞에서는 신중해지더군요. 신우 대답이 웃겼어요. 엄마, 딸한테 기생충처럼 들러붙을 거야? 결혼도 안 했는데? 아빠, 그리고 나 이제부터 할머니 요양원에 자주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저는 내치지 마세요. 네? 엄마는 남이지만 저는 아빠 핏줄이잖아요. 자기 살 길 찾을 거라고 제 어미를 발판으로 삼는 것도 참 혼자 보기 아까운 장면이긴 했죠. 결국 그 둘의 눈물 나는 총극을 감상한 시부는 완전 열이 끝까지 받아버려 두 사람 눈앞에서 모든 것을 끝장내버렸어요.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 너희가 그 돈 없어도 나한테 들러붙나 보자. 내가 가진 재산 전부 우리 아들한테 증여할 거야. 내 집도 내 재산도 싹 다 아들한테 증여하고 나와 내 어머니 죽을 때까지 모시라고 할 거다. 이제 됐어? 시부의 폭탄 선언에 시모가 더 큰 고함 소리로 울었어요.
여보, 어떻게 나한테 한 푼도 안 남겨줄 수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당신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우긴? 내 아들 그저 네 돈주머니로 생각한 주제에 내가 어머니한테 그 말 듣고 기도 안 차서 내 아들을 네가 뭔데 고아원에 넣어라 마라 해. 당신이 뭔데? 그렇다고 내가 돈을 덜 줬어? 생활비에 당신 용돈까지 돈 넣어줬는데 왜 내 아들을 저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그리고 당신 내 아들 키우면서 딸애보다 더 잘해준 적이 있어?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매번 당신은 딸만 감싸돌았지. 커서 이젠 좀 괜찮아졌나 싶었더니 네 딸만 자식이고 내 아들은 자식도 아니야? 내가 네 딸년 신경 써줬으면 너도 내 아들 힘들게 만들지 말았어야지. 늙은 할망구가 한 말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그랬지만 그 뒤에는 괜찮았다고요. 돈 주니까 괜찮았겠지. 내 말 틀렸어? 양심을 좀 챙겨. 결국 시모는 찍소리도 못하고 시부의 호통에 쭈그러졌어요.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신우는 시모가 데려온 딸이었고 남편은 시부가 데려온 아들이었더군요. 나이 차가 좀 있어서 제가 후 시모가 낳은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피도 이어지지 않은 모양이었더라고요. 신우는 그 사실도 몰랐는지 자기가 시부의 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 더 놀랐어요. 솔직히 시부가 딸을 대함에 있어서 너무 격없고 잘해줬기에 핏줄이 아니라는 건 예상도 못했었어요. 결국 한바탕 난리가 나고 시모와 신우는 그 뒤로 감쪽같이 모습을 감췄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소식을 듣게 됐어요. 시모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이요. 연세가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짧은 시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모양이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부에게 쫓겨나서 갈 곳 없으니 신우 집에서 지내게 해달라고 사정했던 것 같더라고요. 절대로 수발 안 들겠다며 버티던 신우가 한 가지 조건으로 집에 살 수 있도록 해줬대요. 월세를 받겠다고 했답니다. 자기 어머니한테 그리고 집에서 쓰는 거 다 시모가 벌어서 쓰라고 했다네요. 결국 시모는 늙은 60대 후반의 나이에 여기저기 돈 벌러 해본 적도 없던 농사일에 굳은 일까지 했다고 해요. 열심히 신우의 빨대가 되어 돈 벌어다 줬는데 결국 얻은 건 치매뿐이었죠. 참 똑같은 인간들이었어요. 아들 장가도 못 가게 하고 빨대 꽂으려 했던 시모나 그런 늙은 시모에게 빨대 꽂아서 치매에 걸리게 만든 신우나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는데 참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시모와 신우가 양보하고 조금씩 물러섰다면 상황은 이런 식으로 흐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남편은 책임감이 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참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떡을 하나 받으면 떡 한 봉지로 갚는 사람이요. 시모가 마지막까지 모르는 게 하나 있었는데 시모는 이 모든 사태가 시조모의 말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이미 시모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특히 결혼하고 나서 그것을 제일 강하게 느꼈다고 하더군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눈길 한 번 안 주고 안아주지도 않았으니까요. 하물며 친정에서 아기용품이 선물로 수두룩하게 흘러들어올 때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관심조차 주지 않았을 때 그때 정말 강하게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뒤에 알게 된 그 이야기에 더 화가 났던 거고요. 만약 시모가 남편을 최소한 싫어하지는 않았더라도 남편은 시모의 가장 든든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신우도 마찬가지죠. 신우가 조금만 덜 이기적으로 굴었다면 남편은 신우를 친동생으로 여기며 무엇이든 해줬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사람 뒤통수를 치려고 했으니 사실 남편이 동생 결혼할 때 대비해서 적금도 모으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아프고 아버지 번 돈이 병원비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동생이랑 어머니는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았으니 그 사람들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것만 봐도 인연 끊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시모는 딸한테 시달려 등골 빠지게 일하다 치매나 걸리고 딸은 시모한테 빨대 꽂으려다 더 큰 짐을 얻게 됐으니 자기가 뿌린 대로 고스란히 걷어들인 거였죠.
어쨌든 이제라도 그 무시무시한 모녀들과 인연을 끊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남편 잘 만나도 시댁 잘못 만나면 큰일 나는 일이더라고요. 남편은 좀 침울해 보였지만 지금은 더 개운한 모습이고요. 시부와 시조모는 저희가 자주 들리고 외박해서 집에 자주 모시니 예전보다 더 좋아하세요. 지금까지가 제 사연 끝입니다. 어떠셨나요? 많은 의견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